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뒤끝이 안 좋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뒤끝이 흐려져요. 이런 말 뒤끝이 뭐 좀 시끄무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장방광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뒷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뒤끝이 좀 희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장방광, 특히 방광 기능이 저하되면 말 뒤끝을 흐립니다. 뭐 같이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 뒤끝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장방광 질환에 좋은 음식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장방광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기 전에 신장방광 기능이 약할 때 우리 몸의 어느 구석구석에 전조 증상들, 이런 이상 신호를 나타내는가,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정도 됐으면 벌써 간장, 소장, 간장, 담낭, 심소장, 비위장, 폐대장, 그 다음에 신장방광 시간이 딱 됐으면 벌써 볼펜과 정리가 다 준비되고 있죠. 관련 부위는 어느 부위들이냐? 신장질환, 방광질환, 그 다음에 신장방광 경락이 지나가는 곳에 불편한 거예요. 경락은 인터넷에 보면 신장경락, 방광경락 찾으면 딱 나옵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 어떤 문제, 불편함이 나타나는 곳, 그 다음에 발목 관절, 허리가 아프거나 정강이가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뼈다구가 아프거나 골수의 문제, 힘줄의 문제, 이빨 치아의 문제, 여기 음부의 문제, 머리털의 문제, 치매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신장 방광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런 부위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불편함이 나타나면 그것은 신장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신장 방광 기능이 저하돼서 불편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해하죠? 그 이유는 쓴맛과 단맛을 많이 먹어도 신장방광 기능이 저하돼서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싱겁게 먹어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싱겁게 먹어라, 그리고 또 싱겁게 먹으라는 반면에 또 거기다가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를 먹어라라고 이렇게 무슨 날아가는 갈매기 똥 맞는 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거 아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장방광 기능이 점점 더 기능이 저하되면서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싱겁게 먹어서는 절대 never 장수할 수 없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싱겁게 먹어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차가운 환경에 노출된 생활습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그냥 바로 먹는다든가, 또 하체 노출, 차가운 환경에 노출하는 거죠. 어제도 지난번에도 올렸지만 특히 발목을 차가운 채로 내놓고 다니거나 그냥 빤스도 안 입고 다니고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들, 다 장수에선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으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신장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이러한 원인들이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누가 하자 그러면 꼭 반대 의견을 나타내요. 그리고 반항을 하고, 그 다음에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욕도 잘합니다. 저 씨발 어쩌고저쩌고 개새끼 그냥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신장방광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궁상 떨고 핑계대고 잘 일 안 하려고 먹고 놀라고 그러고, 공포증, 무서워해요. 그래서 밤에 잘 나가지 못하고 이 육교 같은 거 건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저기 남산 타워 63 빌딩의 그 전망대 같은 잘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무서워서 저 안쪽에서 그냥 쳐다보고 말아요. 이런 것들 겁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지는 또 안 된다고 꼭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장방광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육체적인 증상을 보면 아까 또 쓴맛과 단맛의 음식을 과식하는 이것도 신장방광 기능이 약해진다는데 현대인들은 단맛, 설탕 그 단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거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신장방광 질환은 쓴맛과 단맛을 많이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지, 그 다음에 차가운 환경에 노출된 생활습관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 신장방광 질환, 정신적인 건 뭐 잘 모르겠다 이게. 그러나 육체적인 증상의 문제점을 잘 보시고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발가락 오지, 맨 뒤에 있는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쪼그라들었거나 오그라들었거나 사지 앞으로 파고들었거나 또 사지 발가락 위를 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아기를 못 갖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지 발가락이 사지 발가락 위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은 아기를 못 갖습니다. 방광 기능이 떨어진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뺨에 여기가 검은색이 띄거나 여기에 이 종기 같은 화농성 종기 같이 여기에 뭐가 뽀드락지가 숑숑숑숑 나는 사람들, 이건 신장방광 기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하품자라고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 소화장애는 비위장의 문제고 식욕 부진, 식욕이 없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거무죽죽하고 그 다음에 신음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뒤통수, 이 후두통 여기가 뻐근하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오금통, 그 다음에 종아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발목 관절통, 발목이 잘 아프거나 발목을 잘 접질리는 사람, 그 다음에 소변 빈사, 오줌을 너무 자주 눕는 사람, 또 눈알이 빠질 듯이 여자분들이죠. 이 눈알이 차가운 데 나가면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박듯이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또 좀 덜합니다. 왜? 손이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게 이렇게 온찜질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땐 꽉 비벼서 온찜질을 해주면 좀 눈알이 빠질 듯한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또 여기 이명, 또 뭐 중이염, 그 다음에 골수염, 신장성 고혈압, 또 몸에서 썩은 냄새 나는 거, 콩팥에 돌 생기는 사람, 그 다음에 신부전증, 오줌에 단백뇨, 신장방광 생식 비뇨기의 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혹, 그 다음에 부종,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의 병, 그 다음에 근시 원시, 또 뭐 가깝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거 근시 원시죠. 그러나 이렇게 사시, 이거는 간이, 간 기능이 약하면 사시가 와요. 이렇게 또 반사시도 오죠. 이렇게 반사시, 또 상사시, 중앙사시, 이건 중앙사시죠. 그 다음에 양사시, 밖으로 뜨는 거, 또 이렇게 이건 하사시, 상하 양쪽 안에, 그 다음에 등 반사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간 기능이 약할 때예요. 그 다음에 물체가 복잡하게 겹쳐 보이는 거, 이거는 난시, 그거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시력 이상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시와 원시는 이 신장방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불임증,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 전부 다 신장방광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쓴맛과 단맛을 많이 먹고, 커피, 녹차, 뭐 단맛에 들어간 그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이런 것들, 뭐 설탕이 들어간 거, 시럽, 그 다음에 또 뭐죠? 드링크제, 청량음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신장방광 자궁 난소 이런 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통이 아주 심해요. 그 다음에 생리혈도 선홍색이 아니라 그냥 물컹물컹한 그런 선지피 같은 게 나오는 여자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신장방광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장방광 기능에 좋은 음식들, 짠맛의 음식을 소개를 합니다. 진한 맛은 짠맛이고 순한 맛은 꼬랑내와 찌릿내 나는 맛입니다. 우선 곡식은 콩이에요. 서목태 또는 요 서목태는 쥐서싸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쥐눈이 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콩, 뭐 검은 콩, 서목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밤, 과일은 밤과 수박, 건과주는 마에 마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 이런 것들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야채는 미역, 다시마, 콩떡잎, 김, 파래 이런 굉장히 좋은 이런 야채로 분류되고 있죠. 그 다음에 괴기는 돼지고기, 해삼, 녹용, 콩팥, 메루치, 멸치입니다. 그 다음에 젓갈류. 그러면 창란젓은 아닌가요? 창란젓도 됩니다.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다 젓갈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조미료는 소금, 죽염, 간장, 된장, 두부. 그러면 고추장은 아닌가요, 우리? 다 그 장류는 다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차와 음료 이런 걸 보면 뭐 두향차 아시겠습니까? 두향차 뭐 여기 배지밀 뭐 두유 그런데 이거 집에서 만든 거라면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만들 줄 알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된 그런 배지밀이나 이런 두유는 우유는 이렇게 가만히 맥주컵에다 받아놓으면 이게 층이집니다. 가라앉도록 돼 있어요. 비중에 따라서. 근데 두유나 배지밀은 우유 이 맥주컵에다 놔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떠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식품 첨가물을 또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유보다 더 나쁜 게 두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만들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연식품들은 빨리빨리 상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바로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사항이 또 있죠. 이러한 짠맛의 음식을 먹으면 앞에서 했던 정신적 증상과 육체적 증상을 전부 다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식이 짠맛이에요. 근데 이 짠맛도 너무 많이 먹으면 심소장 기능,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심소장 기능이 저하되고 또 하나는 비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또 다른 독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약이 되는 반면에 하나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에 잘 맞게 먹으면 약이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독이 되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의 최액 알칼리성이 소금물 염분이 0.9%, 0.8에서 0.9%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이런 것을 중화시킬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병들이 빨리 생기고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짭짤하게 먹는 게 지금 얘기했던 정신적 증상과 육체적 증상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런 먹을거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음식으로 인해서 오장육부의 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죠? 오장육부에 발생한 병을 예방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음식은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은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약은 한 곳만 좋게 하는 반면 다른 곳은 반드시 망가져. 그게 부작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음식이 보약이다. 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짜게 먹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짜게 먹지 말고 뭐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 또 뭐 짜게 먹으면 뭐 위장 뭐 어쩌고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해봐야 그 다 얇은 팔랑귀들은 그걸 쫓아가고 저한테 오신 분들 다 팔랑귀들이에요. 그래서 욕 바가지를 먹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식이요법 하다 보면 건강을 되찾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짜게 먹으면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지금 정신적, 육체적 증상.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절대. 신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든 병의 시작은 콩팥 기능 저하에서 시작되고 모든 병의 완치, 치유는 콩팥이 기능이 되살아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짜게 먹지 않고는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매우한 내용들 잘 적어 놓으셔서 유심히 한 번씩 보시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장방광 질환에 좋은 음식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